안녕하세요. 파이TV입니다. 오늘은 파이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콘이 또 0.35달러 벽도 깨고 0.34 밑으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죠. 지금 현재 시간에 참 가감입니다. 가감 그죠? 최근에 좀 있잖아요. 현물 ETF, 현물 ETP나 ETF나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어쨌든 ETF나 ETP나 어쨌든 간에 현물 ETF가 됐는데 그때 좀 올랐어요. 또 올랐습니다. 좀 그러니까 약간 반응 있는 척 하더만 결국 0.39로 뚫고 0.4를 찍기 일부 직전에 못 찍더라고요. 0.3998까지 본 것 같아요, 저는. 와, 0.4 딱 뚫겠다 싶었는데, 야, 0.3998인가? 와, 0.00이가 부족해서 그렇나? 어쨌든, 이번에, 유럽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문제. 제가 그 문제 한번 살짝 찍었죠, 그죠? 파이가 증권화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영상으로 제가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ETP나 ETF나 큰 의미로 같은 의미인데, 저는 약간 ETF가 좀 입에 더 붙어 있습니다. 약간 더 작은 의미입니다. ETF는 조금 밑에, 소수의 의견이고, ETP는 좀 큰 의미이긴 한데, 어쨌든, 저는 ETF가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어쨌든, 지금 파이코인이 ETF 소식 때문에 한번 올랐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ETF 반응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작 4달러를 못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ETF 소식 정도면은, 유럽에서 ETF 통과됐으면, 제가 스웨덴에서 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좀 시장이 약간 작다. 영국이나, 프랑스, 유럽 전체, 독일까지 해서 유럽 연방 전체에서, 유로 쪽에서 유로 전체에서 예를 들어, 파이콘을 받아줬다. 이러면은 좀, 상황이 더 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좀 강력하게 저항선이 있는, 0.6, 0.7, 이때까지도 갈 수 있었겠지만, 운 좋으면 1달러도 갈 수 있었는데, 전혀 스웨덴 혼자서 이렇게, 스웨덴 국가한테는 고맙죠. 파이코인을 ETF로 통과시켜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운데, 어쨌든 스웨덴 혼자서 했던 거는 큰 영향력이 좀 없었죠, 그죠? 제가 좀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스웨덴이라는 자그마한 유럽의 유럽의 변방에 스웨덴에 산 거는 좀 약하다. 유럽 전체가 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결국은 미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어쨌든, 그 댓글은 ETF냐, ETP냐, 이것만 자꾸 댓글에 달려서 좀 아쉽긴 했습니다. 좀 더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ETF 효과는 좀 있었다. ETP인데 제가 ETF라고 자꾸만 하죠, 그죠? 입에 좀 붙어서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야, ETF 효과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야, 약발이 벌써 떨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물 ETF 효과가 약발이 벌써 떨어졌어요. 야,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또 트럼프 재단에서 월드 파이낸셜이라는 걸 있잖아요. WLFI인가? WLFI 코인 있잖아요. 월드 파이낸셜 코인. 이게 오늘 빗썸에서인가? 이렇게 상장되고 있고, 그 발행량이 우리 파이콘과 발행량이 똑같습니다. 1000억 개입니다. 1000억 개. 그 1000억 개거든요. 1000억 개인데 이게, 맥스에서는 한 일주일 전쯤이었나요? 맥스에서 일주일 전쯤에 먼저 상장했고, 그때 사전 판매했나요? 그때 0.001달러인가? 그때 사전 판매된 것 같은데, 그때 샀으면은 이득이 봤죠. 지금 0.35달러. 파이콘이랑 값이 똑같아요, 지금.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똑같아요. 0.35달러거든요. 와. 아니, 그것도 발행량도 그것도 1000억 개예요. 그것도 1000억 개인데, 발행하자마자, 파이콘의 발행량이, 파이콘이랑 값이 똑같이 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사전 판매인 거는 0.001달러인가 이렇게 사전 판매했는데, 맥스에서 사전 판매, 일주일 전에 했잖아요, 그죠? 저는, 그때 참석하려고 그랬는데,
그 있잖아요. 그 신규 가입자, 그놈의 신규 가입자들만 그래서 뭐 이렇게 아유 더러운 신규 가입자 이래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1000억 개의 코인인데 트럼프 코인이죠. 트럼프 재단 코인입니다. 월드 파이낸셜 코인 WLFR 코인. 이게 트럼프 재단에서 1000억 개 발행했던 거 그동안 지코인도 팔았다가 지금 만원화 코인 됐다가 지금 아들 코인 됐다가 뭐 지나가는 강아지 코인 됐다가 별의별 코인 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 알트 코인이 올라갈래 하겠던 거를 트럼프가 다 찬물 끼얹은 건데 끼얹는 건데 이번엔 본격적으로 재단 이름을 걸고 또 코인을 또 만든 거예요. 또 만든 거. 이걸 또 상장시켰는데, 뭐, 가장 빨리 된 상장은 이제 해외에서 상장된 거고, 바이낸스에서 상장됐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그런 것 보고, 야, 우리 뭐 파이코인은 저런 똥같은 트럼프 코인도, 야, 월드 파이낸셜 코인도 바이낸스 상장되고 그러는데, 우리 파이코인은, 야, 진짜 뭐, 좀 안타깝습니다. 알죠? 안타까운데 어쩌겠습니까? 우리 파이코인은 지금 0.35달러에서 뭐 그 스테이블 코인화 되고 있습니다. 0.35달러가 그냥 스테이블 코인화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될 줄은 솔직히 몰랐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뭐 처음 할 때만 해도 비트코인을 놓쳤기 때문에 파이코인을 접근한 것 같다. 비트코인 때는 내가 좀 공부가 좀 덜 돼서, 좀 숙제가 좀 덜 돼서, 공부나, 파이코인 공부나, 코인 공부나, 전체적 암호화폐 공부가 좀 덜 됐고, 숙제도 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그걸 넘겼다. 왜 그러냐면, 직장 다니기가 바빴고, 일하기 바빴기 때문에, 후배들이나 똘마니들이나, 밑에 직원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파이코인 말보다는, 그때는 다 파이코인 말하진 않았고, 비트코인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형님, 비트코인 50만원 한답니다. 이러면, 아유, 비트코인 50만원 시기냐냐? 한 대 때리고, 비트코인이, 뭐야? 그러니까, 가상화폐입니다. 그러니까, 화폐가 가상으로 있는 거야? 이게 이제, 화폐가 가상이야? 화폐가 가상이라는 뜻이지? 그럼 화폐가 아니라는 뜻이네. 그 얼마라고? 50만원인데, 형님. 그러니까, 이거 하나 한 3개만 사놓으시면 나중에 큰 돈 되실 겁니다 하더라고. 그 3개면 얼만데? 그러니까 150만원 정도만 투자하시면 그때 이제 비트코인 3개를 자꾸 사라고 했던 뜻이었는데 그 150만원이면 술을 몇 번 먹습니까? 술을 15판이나 먹을 수 있는 돈인데 당연히 안 샀죠. 쫄따구들을 엄청 갉았죠. 그 말 했더니 당연히 촛대 까이고 빰은 안 떼이더라도 하여튼 촛대는 100% 까였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를 놓쳐가면서 나중에 이제 파이코인을 알게 됐을 때는 비트를 놓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도 많이 하고 파이코인 때는 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암호화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동안 이제 놓쳤으니까 비트 때 놓쳤으니까 그때 이제 마이클 세일러가 2020년 8월이었어요. 마이클 세일러가 2020년 8월에 갑자기 자기가 비트코인을 찬양한다면서 갑자기 무슨 유튜브 뜨기 시작했어요. 2020년 8월입니다. 정확하게. 마이클 세일러 있죠? 암호화폐나 비트코인 쪽에 굉장히 유명한 친구입니다. 마이클 세일러라는 이 친구. 2020년 8월입니다. 제가 파이코인을 좀 하려고 이렇게 그렇게 접근의 시절 때, 그때는 마이클 세일러는 그때 파이코인보다 비트코인을 해라 하더라고. 근데 그 전에 이제 마이클 셀러가 뭐 어떻게 했냐면, 비트코인은 악마 같은 코인을 했던가? 무슨 사기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곧 명언된다. 마이클 셀러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마이클 셀러가 비트코인의 완벽한 뽕 빠는 그 친구지만, 2020년 8월 전만 해도 마이클 셀러는 비트코인을 엄청 욕하고 다녔어요. 유튜브에. 그러더만 갑자기 2020년 8월쯤 돼갖고 유튜브에 올리는데,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자기는 완전 비트코인 빠가 되겠다. 이제는 비트코인이 진짜, 그걸 진실을 알아냈다 하면서 막 자랑하더라고. 이거 사라고 하더라고. 근데도 그때도 비싸죠. 이제 2010년 8월이니까. 그때가 이제 막 올랐다 내려갔다 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비싼 시절인데, 그때 얘가 어떻게 또라이가 됐나, 마이클 셀러 또라이가 됐나, 비트코인 사라고 이러더라고. 근데 어쨌든,
마이클 셀러가 그때부터 유명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셀러가 뭐 암호화폐 엄청난 해박한 지식이 있고 빨리빨리 뭐 내보다 먼저 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내보다 쫄다고요. 내보다 후배라니까 이 친구들도. 마이클 셀러는 그 친구도 2020년 8월에 비트코인 바가 된 거예요. 그 친구는. 그때부터 비트코인 쭉쭉 빠른 거였고 나는 그때부터 파이코인 알리기 시작했잖아. 나는 그때부터 파이코인에 외쳤지 않습니까? 그때 내랑 같이 했던 사람은 다우님 말고는 없는 것 같아. 내하고 다우님 말고 또 있었나요? 파이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유튜브 쪽에 좋은 말 하는 사람은 나 다우님하고 내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솔직히 가가지고 없었어요 진짜로. 파이콘 그만큼 욕먹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우님 혼자서 욕먹고 있다가 나도 덩달아서 유튜브 찍기 시작했는데 나도 같이 욕먹었지. 파이콘 그 판다는 이유로 그 말도 안 되는 그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채굴된다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욕먹었죠. 엄청난 욕 많이 먹었어요. 뭐 리스나 뭐 하여튼 그 당시 때 뭐 온갖 욕 다 처먹다가 어쨌든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어쨌든 누가 이제 파이콘이 개똥값 되니까 유튜브 잘못이 크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어느 정도의 책임감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정말로 파이코인이 상장하면 $10는 갈 줄 알았어요. 그리고 좀 잘 되면 $100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거라 생각했고 가격 이야기 잘 안 하는 다운님 같은 경우도 그런 말을 안 해도 어렴풋이 그런 뉘앙스는 다 했고 그 다음에 좀 뒤늦게 예를 들어 승태경님도 약간 뒤늦게 왔거든요. 승태경님 같은 경우는 뒤늦게 오셔가지고 엄청나게 그거 했잖아요. 그거 가격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오버했죠. 승태경님은 좀 세게 때렸지. 승태경님은 좀 세게 오버했고 근데 어쨌든 제 생각은 뭐냐면 근데 막상 상장되고 나서 이렇게 개똥값 되니까 승태경님도 너무 멘붕이 오신 것 같고 다오님도 멘붕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영상 잘 안 찍잖아요. 멘붕 와가지고. 내가 보기엔 다우님이나 승태경님 멘붕 온 거예요. 멘붕 와고 영상 잘 안 찍고. 뭐, 내 같은 경우는 워낙 멘탈이 좀 센 편이라. 원래 좀, 이렇게 니콜라스가 좀 잘못하는 건 또 말도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좀 견디는 것 같고. 뭐, 뒤늦게 나타내던 그동안 맨날 파이콘 까던 친구였어. 다 파이콘 까는 친구고, 막상 상장하고 나니까 이제 감나라 대충하는 애들은 나는 별로 영향가 없다 봅니다. 이제 다 상장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고, 이제 와갖고 감 넣으세요, 대충 나오세요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그 전에 파이콘이 정말 모두가 욕먹을 때, 굉장히 최초로 혼자 욕 다 먹어가면서 했던 게 다고님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승태기님도 분모하는 데도 했고, 나도 나는 $100, 10만원 간다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파이콘 10만원 간다고. 아니, 이게 니콜라스가 나한테 돈 준 것도 아니에요. 니콜라스가 파이TV한테, 우리 파이코인을 유튜브에 파이TV 네가 선전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펌핑물을 줄게. 광고를 얘한테 넣어줄게 해갖고 우리 파이콘 좀 띄워줘. 니콜라스가 나한테 연락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죠, 당연히. 순수하게 파이코인은 상장하면 $10는 꼭 갈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믿었고, 그 다음에 $10도 니콜라스가 본인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 할 때마다 애들이 언제 니콜라스 그 말 했냐니까, 초창기에 파이코인 백스에 니콜라스가 파이코인을 $10 밑으로 팔지 말라고 정말 했어요. 이거는 이제 6년, 7년 오래 했던 사람들만 아는 거고, 초창기 파이콘 백서에는 파이콘 가치를 $10 밑으로 팔지 말라고 니콜라스가 백서에 적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중에 그 백서 지워버렸죠. 왜 지은지는 모르겠어. 증거 자료 없으려고 그랬나. 어쨌든, 지금도 니콜라스는 파이콘 $10는 $10 밑의 가치를 밑으로 평가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창시자가 코인을 만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하도 이제 가치를 물어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형성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도 근데 이제는 니콜라스가 파이콘 $10 이야기를 하진 않겠지만 최초에 만들었을 때는 가치에 대해서 자꾸 질문도 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말까지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파이콘 $10까지는 충분히 갈 거라고. 그래서 제가 최소 $10다 이렇게 했던 거였는데 그게 오론이 니콜라스가 $10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또 흥분했네요. 요점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파이코인이 현물 ETF가 됐는데도 올라가지 않는다. 현물 ETF가 돼도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거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0.35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데 이게 더 이상 떨어질 게 없어서 이렇게 견디고 있는 건지, 더 떨어질 것도 없는 건지, 세상에 무슨 호재가 와야지 올라갈 건지, 현물 ETF 소식이 나타나도 좀 안 올라가잖아요. 그럼 도대체, 뭔가, 스마트 컨트롤? 이게 나타나면 좀 올라나? 이것도 꽤 큰 이슈인데? 이거 곧 발표되거든요? 완전히 이게 업그레이드 된다 갖고 장착이 됐다 딱 하면은, 그럼 올라가나? 근데 이것도 별로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사실적으로는 스마트 컨트롤이 아무나 우리 파이코인에 완전하게 이제 장착이 된다. 엄청난 큰 호재인데도 이걸로도 또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실제 이거 들어오면은 1달러 가야 되거든요? 이걸로도 안 올라가면은 도대체 우리 파이코인은 무슨 호재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 일단은 글로벌 유동성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글로벌 유동성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 글로벌 유동성이라 그러면 이제 돈이죠, 돈. 돈이 얼마나 유입되는가 차이점인데,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의 시점부터 해서 글로벌 유동성이 이제 스타트 끄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 시점부터가 암호화폐 시점이 이제 상승의 첫 발이거든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 9시 반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9시 반.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시간, 미국 시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번 주 금요일 저녁 9시 반에 고용지표가 발표됩니다.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려면 고용지표가 발표가 나와야 돼요. 고용지표가, 미국의 고용지표가 여러 종류가 많아요. 고용지표 전지표, DPF, 하여튼 복잡한 숫자도 많고, 많은 발표를 많이 하는데, 최종적으로 고용지표 발표가 중요한데, 그게 최종적인 고용지표 발표가 언제 나온다? 정확하게 이번 주 금요일 9시 반에 나타나요. 9시 반에 발표합니다. 마지막 고용지표 최종 발표. 그럼 고용지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고용지표가 나쁘게 놓아야지 금리 인하를 하는 겁니다. 고용이 안 좋다는 게 확실한 신호가 나와야지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금리는 9월 17일인데 그 전에 이제 9월 10며칠경에 CPI 발표도 있는데 CPI 발표보다는 지금은 고용 발표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번 연도 전부 다 글로벌 유동성을 스타트 끄는 첫 발이 9월 5일 금요일 저녁 9시 30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으로 해서 우리 파이코인도 이 기준점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기준점으로 파이가 올라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금리 인하, 글로벌 금리 인하를 받고, 그 다음에 또 호재 하나 받고, 우리 파이코인 자체 호재까지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의 마지막 요점은, 이번 주 금요일 9시 반이 생각보다 엄청 중요한 기점이다. 글로벌 유동성이 거의 결정되는 날이다. 왜 그러냐면, 고용지표 발표가 그때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번 미국에서 금리 인하는 시점이 그 발표 보고 거의 결정이 난 거랑 다름없습니다. 9월 17일 나오지만. 하지만 우리 파이코인도 아무런 큰 고재가 나타나도 좀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 한국 시간 금요일 9시 반 기준점으로 뭔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점에 많이 준비하고 대응 전략을 짭시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